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FOMC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끝난 이번 주에 거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여 여전히 새로운 신고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다우는 미국 주식 중에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신고가를 달성했죠. 이번 주 2.9% 오르면서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7주 연속 상승입니다. S&P는 이제 신고가까지 겨우 2%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7주 연속 상승했는데 아직 신고가까지는 10%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2달간 매서웠던 8주간의 연속 상승을 끝내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이 8주 연속 오른 것은 10년이 넘는 비트코인 전체 역사를 살펴봐도 몇 번 되지 않는 진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강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처럼 위험 자산들이 최근 2-3달 동안 모두 강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도 계절적으로 강한 연말이라는 특성도 있을 수 있겠고,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도드라지는 특성 하나가 미국의 대선이 있는 바로 전년도라는 특성인데요. S&P의 경우 대선이 있기 전해의 마지막 연말에 평균적으로 산타 랠리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랠리는 보통 연말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2주 정도는 더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고가까지 겨우 2% 남겨두고 있는 S&P의 경우는 충분히 연말까지 신고가 달성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신고가 이전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은 선거 전에,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기록이 3번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연말을 향해 달리는 것은 미국 주식과 동일합니다. 반면 현재의 상승세는 오히려 과거들에 비해 부족한 정도죠. 어쩌면 지금의 잠깐의 조정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2주를 불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단기 투자자들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과거 사이클에 정점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 투자자들이 모두 나가줘야 다시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인 개미털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조정을 다 마친 상황은 아닙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아직도 33,7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투자자들의 매수 가격에 비해서 여전히 가격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조정이 발생하는 기간에 싼 가격에 샀던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고 새롭게 현재 가격에 들어오는 투자자들로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평균적인 매수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게 되죠. 그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매수 가격과 현재 가격의 갭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아주 자연스러운 속성이자 가격의 흐름이죠. 투자자라면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을 가진 자산이 이렇게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기회가 주어질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 탐욕에 젖어 구름처럼 몰려들고 가격이 내릴 때 공포에 도망갑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라면 그런 감정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의 감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스터 마켓이 기분이 안 좋아서 좋은 자산을 헐값에 넘긴다고 할 때가 정말로 좋은 매수 기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연말까지는 산타 랠리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연말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년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년은 어떤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2024년도는 주식보다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서 연말까지 무려 6차례나 금리가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연준 의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많아야 3번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쉽습니다. 연준은 연착륙일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시장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착륙일 것이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연착륙이라면 연준이 말했던 대로
3차례의 금리 인하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착륙이라면 6차례 금리 인하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내려야 되겠죠? 다시 말해 시장의 현재의 예측값이라고 하는 것은 연착륙을 예상하는 사람과 경착륙을 예상하는 사람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중간값으로 일어나지 않죠. 연착륙이면 연착륙, 경착륙이면 경착륙입니다. 만약 연착륙이라면 주식시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유동성은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착륙이라면 얘기가 좀 다른데요. 과거 역사를 보면 경기 침체와 함께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주식시장은 언제나 큰 폭의 굴곡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만약 이번에도 경착륙이라면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경우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가 결정될 내년 하반기까지는 불안함이 남아있게 됩니다. 거기에 원래 선거가 있는 당해의 주식시장은 상반기 동안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즌적인 특성까지 결합하여 생각한다면 내년도 주식시장은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가 확인이 되고 선거가 있는 해의 시즌적 특성이 해소될 하반기까지는 성적이 별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상품 시장은 조금 더 심플하죠. 상품 시장은 유동성과 금리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언제 얼만큼 금리가 인하될지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되죠. 물론 당연하지만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착륙이 예상된다면 금이 좋을 것이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경우 연착륙이 예상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적절하게 믹스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둘 중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지만 투자는 꼭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포트폴리오 분배가 필요하다고 노래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내년이 반감기가 있는 해이자 선거가 있는 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죠. 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반면 비트코인은 이때가 늘 최고의 상승 시기였습니다. 물론 진짜는 그 다음 해입니다. 반감기가 있는 해에 상승장의 포문을 연 뒤 그 다음 해에 진짜 불장이 시작되죠. 따라서 내년에 그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정리해봤습니다. 앞날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역사는 남은 2주 동안 즐거운 산타랠리의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말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부디 이번에는 예상대로 산타랠리와 함께 즐거운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그 기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얻을 수만 있다면 투자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공합니다. 잠깐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보상은 값지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